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11시 중국 디폴트 선언, IMF 뱅크런, 한국은행 확산. 중국이 디폴트를 넘어서 세계 각국의 저가 수출의 공포를 안기고 있습니다. 하루에 8개 은행이 파산하는 등 지방정부와 은행이 심각한 상황이며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년들의 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불안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공산주의 체제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의 3대 디폴트는 과잉생산 소비 부족, 부동산 시장 붕괴, 정책 한계와 구조 문제입니다. 767조 긴급 처방에도 폐기하기 무효입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웹스타민과 입지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이게 시진핑이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네요. 보면 중국 국민, 특히 미국 이번에 관세까지 나오면서 심각해지고 있는데, 자, 한번 별표를 쳐볼까요? 중국의 위기는요, 이 한 페이지로 가볍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8개 은행이 파산하고 부동산 거품 붕괴로 금융 시스템 결국은 흔들거리잖아요. 공산주의 국가고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밖으로 이렇게 표면화되지 않아서 골마 터진 걸 모르는 것 뿐이에요. 공산주의 국가는 나 디폴트 생겼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선언하지 않습니다. 선언 안 해요. 왜? 그러면 시진핑 물러나야 하는데요. 아니, 김정은이 우리 망했다라고 선언할 것 같아요? 자, 세계 민폐. 결국은 중국이 세계 민폐를 끼치고 있어요. 뭔 말이냐? 저가 디플레 수출, 과잉, 이게 국내에서 과잉 생산하다 보니까 소비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해외 국가에 아주 싼 가격에 저가로 계속 팔아 제끼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휘청거리고 있어요. 이거는 뭐 아프리카, 유럽, 남미 지금 다 우성입니다. 유럽부터 아프리카까지. 순이익이 급감. 저가 수출로 표면적으로는 호황입니다. 수출량이. 그런데 워낙 싸게 팔다 보니까 순이익이 급감돼서 지금 아비 교환이에요. 이게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수출이 안 되는데 안 돼버리면 내수가 지금 엉망진창이라 큰일 나죠. 은행 파산, 농촌 은행 중심으로 24년에만요 쉬운 곳이 통폐합되어 버렸어요. 이 조그마한 뭐 새마을금고 같은 그런 은행이 아닙니다. 자, 은행들이 많을 거죠. 인구도 많으니까. 그 큰 은행들이 하루에만 파산 8개나 달할 정도로 도미노식 파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근본 원인은 부동산 붕괴 때문에 그래요. 이 부동산 붕괴로 금융부채를 탕감해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자꾸 지방에 부담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청년들의 지옥입니다. 분배도 실패했어요. 역시 공산주의의 장점이 있었지만 그거는 막 발전할 때, 못 살 때는 이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똘똘 뭉쳐서 이 정부 주도하에 끌고 가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뭐 민주주의였긴 했지만 5개년 계획하듯이 자, 강력하게 끌고 가게 되면 국가 발전에 이바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선까지 오게 되면 이게 단순하게 물질 문제가 아니라 정신, 생각의 구조적인 문제, 아주 정말 복잡해진다고요. 그거를 어떻게 특정한 사람이 또는 특정 정치 시스템으로 막 이걸 해나가겠어요? 불가능하죠. 모든 걸 열린 마음으로 쫙 펼칠 수 있는 민주주의만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한계에 봉착한 것 같아요. 중국이. 중국 내 청년 실업 4,700만. 와, 20%나 초과. 지금 어마무시하네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산 안 합니다. 이제 그전에는 공표했었어요. 물론 이걸 다 또 믿을 것도 못 돼요. 천하에 믿을 수 없는 게 중국의 통계라고 하잖아요. 여튼 그 발표마저도 안 하고 있어요. 청년과 중장년층은 무기력하고요. 중국은 이 노년층만 쌩쌩하다고 그래요. 왜? 그 노년층이 돈을 많이 벌었던 시대라서 그래요. 특히 공산주의 체제상 어떤 변수가 적다 보니까 먼저
돈을 번 사람이 계속 버려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이 유리하죠. 정부와 인민 간의 부의 분배, 그러니까 정부, 지방, 그다음에 인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의 분배가 제대로 돌아갔어야 하는데 특정인들한테 쏠리고 반대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무너진 거예요. 정말 심각하죠. 자, 이제 좀 세게. 자, 중국 망하는 시나리오. 지금 트럼프 미국판 모라토리엄을 구성하고 있다. 중국 국가부도를 뭐 유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로 트럼프는 당연히 중국이 무너지는 걸 원하겠죠. 패권 전쟁 국가니까. 자, 사회가 불안하다. 중국이 어떻게 망하느냐? 사회가 불안해요. 중국 기업들 부도나고 있죠. 금융권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잖아요. 특히 지방은행부터 해가지고 국가부도는 이미 났는지도 몰라요. 자, 통계 조작. 모든 공식적인 통계 조작을 하기 때문에 불신입니다. 옛날에는 짝퉁이더니 이제는 통계 조작이죠. 경제 성장률 악화, 수출과 내수 양쪽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내수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는데 중국은 더 심합니다. 갈등이 표출화되고 있어요. 소수민족, 종교단체, 정치 세력들 갈등. 이래버리면요, 중국은 여러 나라로 찢어질 수 있어요. 당장 티베트, 그 다음에 위구르는 완전 다르잖아요. 성향이 중국하고. 그 넓은 땅. 그 다음에 몽골 일부 땅하고 그 다음에 만주 있죠. 예전에 여진족, 만주족.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나라로 소련처럼, 러시아 옛날에 구소련처럼 분리가 될 수도 있죠. 아,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좋아요. 왜? 지금 만주 땅이 당연히 중국 땅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왜 중국 땅입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고조선, 고구려, 발해까지 하게 되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차지했는데 뭐 역사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튼 그래요. 갈등에서 분할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의 중국 분열, 고구려, 여기 구소련 분리 독립을 제언하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다라고 그러죠. 자, 공산주의과 붕괴, 중국 경제 고공성장, 공산주의 일당의 한계입니다. 자, 고공성장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여기까지는 잘해왔던 것 같아요. 아무리 공산주의를 할지라도 중국이 여기까지 참 잘 끌고 왔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한계에 완전히 부딪혔어요. 자유민주주의 전환만이 미국과 맞설 수 있습니다. 근데 전환하겠어요? 절대 전환 못하죠. 1대1로도 실패한 까닭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재정 파탄으로 반정부 시위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공산주의니까 뭐 엄격해갖고 데모도 안 할 것 같지만 지금 심각해요. 중국 트럼프 폭탄. 자, 중국 기술 탈취 경제 침략 막겠다.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중국에 선전포고한 거예요. 이 트럼프라는 엄청난 리스크, 중국 강력 견제, 중국산 상품의 60% 추가 관세 때려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인이 미국에서 아예 토지 매입하는 걸 금지시켰고 미국인도 중국의 투자 자체를 금지시켜버렸어요.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 중국과의 교류를 끊겠다. 미국 보호무역, 물론 중국에 대해서만 보호무역을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캐나다라든가 멕시코 바로 이웃나라한테도, 그리고 우방국인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데, 유럽 모든 나라를 미국 우선주의로 지금 삼고 있는데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신용을 더 하느냐? 중국이에요. 중국. 미국이 보호무역을 쓰는 이유도 그겁니다. 중국과 패권 경쟁이에요. 미국 보호 관세 정책 10에서 20%에다가 추가 관세, 해외 주둔비 10배.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돈 많은 나라다 해가지고 더 얻으려고 하죠. 대미 흑자국 위주로 무역 관세, FTA를 갖다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죠. 반도체는 워낙 지금 우리가 초격차에서 좀 밀리고 있어요. 그나마 하이닉스가 선전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관세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중국 3대 디폴트를 딱 요약하자면 과잉 생산 소비 부족입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막 생산만 했어요. 서로 막 경쟁적으로 지방 정부에서. 그러니 소비가 감당을 못해요.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데 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생산하는 것도 커요.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수출에 의존하고 있죠. 이제 그래서 수출 쪽으로 아주
디플레이션 수출, 저가 수출을 하는 거예요. 자, 수출 국제사회 반발.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반발하겠죠. 보호무역 관세 장벽이 커지겠죠.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 게 가장 근본입니다.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사람인데 신축 아파트 판매 감소, 대규모 공사도 중단돼 있어요. 아예 엔진이 멈춰버린 거죠. 빈집 1억 3천만 채, 미분양 3천만 채. 이래서 지방은행이 안 좋고, 이래서 지방은행에서 지방정부로 확산되고 중앙정부가 골마 터지는 거예요. 정책의 한계,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소비 진작보다 생산량 증대에 초점을 둬서 과잉 문제가 생겼고, 저출산 고령화, 지금 중국도 그래요. 소비가 약화됐습니다. 사회보장이 또 미비해요. 공산주의 체제로서 경제 구조를 개선하거나 구조조정, 이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자유민주주의나 맨날 으쌰 해가지고 그나마 먹거리를 찾아내는데, 공산주의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으쌰 공산주의에다 대고 했다가는 타기 싫겠죠. 자, 중국이 완성제, 아무튼 완성제를 제일 많이 만든 나라인데 무너지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기초 중간 이제에 해당돼요.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뭐 베트남, 태국, 인도, 싱가포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나라들이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제 원유 원자재 금융위기, 즉, 자, 기초 원자를 제공하는 국가들, 중동, 호주, 캐나다, 러시아도 무너지는 거죠.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무너지면 다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같이 터지니까. 그렇지만 다 터진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터지는 나라가 제일 문제죠. 결국 다 살아나요. 이랬을 때 우리나라의 최대 경제적 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중국 맞아요. 일본은 게임이 안 되고 중국이 적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오히려 유리한 면이 되겠죠. 당장은 힘들어도. 자, 중국 트럼프 폭탄. 중국이 트럼프가 됨으로써 아주 신용 등급이 줄강등, 위기감 최고치. 지금 중국 국가 지금 부도가 뭐 지방은 난 것 같고요. 이미 뭐 개발회사만 났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은행들 아까 8개씩 하루에도 막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어느 선까지인지 공표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상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국가 부도입니다. 그렇다고 뭐 중국이 아주 위험하니까 다 떠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아, 중국이 그냥 돌아가는구나, 이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 위험한 거 맞아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면 뭐 또 뭐 사기치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한번 두들겨 보세요. 자, 성장률 2, 3년간 공식 성장률 4%대만 이제 2%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향후 3, 4년간 3, 4% 저성장. 중국이 3, 4%면 이미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실질 수치는 더 왜곡을 했겠죠. 6% 고성장은 끝났어요. 공산주의로서의 한계죠. 또 해외에서 견제합니다. 자, 가재는 개편이라고 미국이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면요, 유럽은 다 미국 편 들어요. 내수 수출 6.7% 증가, 수입 3.7% 감소. 아까 저가로 엄청 때리니까 수출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순이익은 없어요. 순이익이.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제조업지수 10월 11월 달에는 살아났습니다. 언뜻. 그런데 실업지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자, 찻잔의 태풍 정도밖에 안 돼요. 트럼프 관세 대비 내수 촉진. 자, 트럼프가 본격화되면 아마 수출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내수를 촉진하려고 지금 미친 듯이 노력하고 돈도 쏟아붓는데 부동산이 다 죽어가지고 소비가 살아나질 않고 있어요. 불안 요인. 중앙정부는 이미 신뢰도가 추락했습니다. GDP 높은 도시, 시위는 엄청나게 많아요. 청년 세대의 이 경쟁에 대한 불안, 경제적 불만이 급증. 청년 세대는 다 가난해요. 왜? 자꾸 다른 나라들처럼 창의적으로 뭘 만드는, 그러면서 제3자가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돈 벌었다는 사람이 계속 벌 확률이 커요. 청년층한테는 최악이죠. 이제 부모한테 물려받는 정도? 노동자, 주택 소유자, 농민 지금 3분기 때 시위가 937건이에요. 자, 중국 4대 디폴트 S&P 중국 내년부터 채권 디폴트 확산 조심해라. 채권, 은행, 부동산, 정부 이건 지방정부를 말하죠. 이 4개 디폴트 빠졌어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여기 보면 디폴트 확산이라는 얘기는 디폴트 이미 터졌다는 뜻을 말하는 거잖아요. S&P가.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어디까지 확산될 건지 조심해라. 채권 디폴트, 지방정부 세수 감소, 부실 채권이 증가했고 지방정부 총부채 23조 달러나 부담이 되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떠넘긴 거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자, 채권은 곧 산업 분기를 의미해요. 채권 분기되고 채권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끝난 거예요. 은행 디폴트. 러시아 지원하는 중국 큰 은행들 이렇게 공상, 농업, 건설, 대형 경고받았죠. 그리고 지방의 조그마한 은행들은 8개씩 하루에 분기되고 와. 부동산은 이미 개발이사 다 끝났어요. 지금 왕급, 비구이안, 완다, 홍다, 스마고 다 망했어요. 부동산은 지금 가장 1차원적인 또는 소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붕괴됐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나기 쉽지가 않죠.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도 백약이 무효. 정부 디폴트, 결국 지방정부는 디폴트가 난 건데 이게 확산되고 중앙정부한테는 엄청난 부담. 시진핑 내부 반대 세력과 미국의 충돌에 지금 맞서 있어요. 정부는 체제 붕괴를 걱정하고 있고 즉 이걸 어떻게 해서 막는데 급급하면 골마 터지는 거죠. 이제 중국 실질적 디폴트 발생 6가지를 한번 간추려 볼까요? 동시다발적이에요. 금융, 부동산, 실업.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특정 한 가지가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됩니다. 우리나라한테 지금 정치적 불안하다고 하는데 중국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표면화되잖아요. 불안해도. 그래서 얼마든지 불을 끌 수가 있어요. 겉으로 불이 나야 불을 끄죠. 근데 중국은 속으로 불나가지고 어떻게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진핑 불안, 신뢰도 하락. 트럼프 패권 전쟁을 하자는 거죠. 관세 폭탄, 회복 불능. 투자 매력도 상실됐어요. 자본금이 지금 빠르게 이탈되고 주식도 침체. 문제는 해외 자본금만 이탈되는 게 아니라 그 국민들조차도 중국을 못 믿다 보니까 돈을 다른 쪽으로 어떻게 빼돌리려고 하죠. 경제지표 악화, 디플레, 실업, 성장률, 소비 뭐 하나 좋은 게 없어요. 미래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정부가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투자도 불안하고 얼마 전에 주가가 팍 뛴 것은 일시적인 기대감이죠. 부양책을 확 쓰니까 결국 못 가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주가가 못 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아닙니까? 자, 이제는 IMF 터지면 중국 포함이에요. 여기 보시면 97년에는 한국, 주황색이에요. 태국, 말레이,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이 터졌다면 이제 그 전에 터지지 않았던 중국, 일본, 대만, 인도가 그나마 제일 안정적인데 여튼 4개 나라 같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 자, 97년 IMF, 2025년에 같이 터질 나라의 IMF. 중국에서 터질 확률이 제일 높죠. 중국 긴급 처방 767조 유동성. 와, 어마어마하게 뿌렸네 돈. 근데 백약이 무효라고 여기 아예 나와 있잖아요. 중국 경기부양책 백약이 무효. 침체 탈출, 통화정책, 완화 패키지. 한마디로 패키지 카드를 꺼낸 거죠. 부동산 침체를 살리겠다. 치솟는 실업률을 줄이겠다. 그래서 767조. 미국의 비컷을 계기로 디플레이션 공포는 더 확산됐죠. 그리고 지준율도 추가 인하합니다. 계속 금리 인하죠. 미국으로 따지면. 구조조정이 그런데 결정적으로 미흡한 거예요. 중국 정부가 막다른 길목까지 왔는데 실패하면 경제 침몰이죠. 경제 성장률 올해 4%대 25년에 1에서 2%로 폭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4%도 지금 시원치 않는데 주가 한동안 폭등했다가 지금 또 잠잠한데 이거는 지금 부채 조정, 산업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바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못 가는 거예요. 자, 이 중국의 IMF, 시진핑 이웃국까지만 뭐 중국이 망해라 뭐 고사 지내고 싶지는 않아요. 좀 우리나라하고 협력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주지 말고 좀 옆에 있는 나라답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국처럼. 그런데 대국이 실제 마음 쓰는 것을 보면 쫌생이만 또 못해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꼭 공산주의라서만 꼭 싫은 게 아니에요. 자, 중국의 위기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와 전 세계의 위기로 확산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최대 경쟁자로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